문하고 현관문하고 창문이 담벼락에 완전히 지금 가려져 있고요. 이 사이로는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틈이 없는 거죠. 문이 절대 열릴 수도 없고 창문을 열어도 보이는 건 그냥 이 벽돌 벽인 상황입니다. 이게 딱 보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사진 한 장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땅 분쟁에서 비롯된 상황인 거죠. 이 담벼락을 설치한 쪽과 이 집에 살고 있는 쪽이 1999년부터 시작된 이 땅 분쟁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사이인데, 이 담벼락을 설치한 쪽은 중소건설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문이 가로막힌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장애인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애가 있고 부인이 이제 그 화장실 청소 공공 근로를 하시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장애인 부부입니다. 99년도에 이 부부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요. 구로구 궁동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완전 허허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런 단독주택, 낡은 단독주택이 한 3채, 4채 정도 지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집을 사죠. 보고. 근데 사람이 집을 살 때 측량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지어져 있는 그대로 집을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앞쪽에 다른 사람 땅을 조금 넘어가 있던 거예요, 집이. 지금 보시면 지적도가 이제 있는데 여기 표시된 부분, 요만큼이 집을 살 때부터 상대방 땅으로 좀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태로 잘 살았어요. 이분들이 이 집을 산 게 20년 전이니까 1980년대에 샀는데 한 10년 정도를 그냥 별탈 없이 살았어요. 뭐 남이 어차피 이 앞에가 다 그냥 나대지였기 때문에, 나대지고 야산 하나 있고 뭐 허허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1999년, 그러니까 이사를 온 지 한 10년쯤 지나서 땅 주인이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땅을 침범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떼갖고 와서 봐라, 이만큼이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을 한 부분이다. 철거를 해라.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걸 철거를 하려면 집을 허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보통 공사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사정이 형편이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집을 허무는 일이 이제 보통 공사 아니니까 그냥 뭐 어차피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어차피 나대지 않냐,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좀 살게 냅둬라면 이제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가 소송을 당합니다. 당연히 지죠. 왜냐면 뭐 명백하게 누가 봐도 남의 땅을 침범을 한 거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졌고, 그 소송에서 다 허물고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이행을 하면서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무단 점거에서 사용한 사용료 3,800만 원도 함께 지불을 하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부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일단 이쪽 남의 집 땅 쪽으로 넘어가 있는 벽면을 허무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3,800만 원도 판결문대로 이쪽 이제 그 건설사 회장님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 땅 분쟁이 끝나는 듯 보였어요. 끝나는 듯 보였는데, 이 회장님은 이 땅 분쟁이 있은 후로도 이쪽에 와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땅을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놔뒀었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집이 이제 한쪽 벽면을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자기네 경계 안으로 들어온 상태로 살아갔는데, 여기가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부가 조금씩 다시 이쪽에다 물건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옥상으로 통하는 간이 계단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비 들이치지 말라고 현관문에 처마도 하나 설치를 하고, 뭐 평상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화단도 조금 이렇게 꾸며서 자기는 화분도 내다 놓고, 이런 식으로 원래 집이 있던 이 부분에다가 자기는 물건을 다시 내놓기 시작을 하죠. 그 상태로 또 쭉 가요. 어차피 회장님은 이쪽에 살질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는 큰 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이 건설사 회장님이 그쪽 자기 땅, 그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이 회장님 땅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다 이 회장님 땅인데, 이 자기 땅에다가 빌라 단지라고 해야겠죠. 빌라 단지 117세대 규모의 대규모 빌라 단지를 짓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땅 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너희들 그때 소송에서 졌는데 왜 또다시 침범을 했느냐. 화단, 그다음에 계단, 뭐 이런 것들, 막 임의로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 모두 철거를 해라. 이러면서 다시 이제 2차 땅 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미 양쪽의 감정이 좀 상해있던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멀쩡히 살고 있다가 그 집을 이렇게 잘라내고 돈까지 준 거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상했었고,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아니 내 땅에 대한 내 권리를 내가 요구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돌려받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제 이러면서 좀 감정이 이미 상해있던 상태에서
2차 땅 분쟁이 시작이 되니까 급속도로 이 양측의 감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소송을 가게 됐고요. 이때 다시 시작된 소송에서도 역시 이 장애인 부부, 이씨 부부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칭했었는데 이씨 부부가 또 지게 되죠. 역시나 명백히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계단이니 뭐니 이런 거 철거를 했는데 문제는 회장님이 빌라 단지를 건설을 하면서 그 앞에 이 부부와 분쟁이 있었던 땅,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요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요.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빌라촌이 들어서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이 떠났어요, 본인에게서는. 그래서 도로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부 체납을 해놓고는 그 경계에다가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담벼락이냐를 따져봤을 때 글쎄 약간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건데 뭐 이씨 부부 같은 경우는 이건 다분히 보복성이다. 어차피 길로 낼 이 땅에다가 굳이 담벼락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문도 열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내 땅에다 내가 담벼락을 세우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러면서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상태까지가 이제 보도가 나갔었고요. 보도가 나간 후에 좀 건설사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저께였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담벼락 앞쪽으로 또 펜스 하나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 펜스가 설치가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집 이쪽 벽 쪽으로는 자기네 집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근데 보통 이 펜스는 인도에다가 펜스를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도로와 붙어 있는 경계 쪽 안전을 위해서 도로로 넘어가지 말라고 인도와 도로의 경계 지점에다 펜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회장님은 이쪽에다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집 쪽으로 펜스를 설치를 해서 이거 역시 보복성 아니냐, 방송에 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설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새롭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왜 부자는 무조건 베풀어야 되느냐. 아니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부자라고 무조건 베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부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 기사의 핵심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무단점유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로 여러 차례 재판에 갔었고 매 재판마다 부부가 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단점거를 해서 사용했던 사용료도 판결을 정당히 받아서 액수 환산을 해가지고 3,800만 원을 물어줬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한 부분은 다 집행을 당해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을 한 것인데 이 소송 비용도 역시 부부가 잘못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대부분 부부가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겠죠. 화도 났을 수도 있고 왜 내 땅을 자꾸 침범해 귀찮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판결에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모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됐고 물어줄 거 물어줬고 돌려줄 거 돌려줬고 다 했어요. 뭐 더 이상 부부가 왜 그 땅을 점거한 거를 좀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판에서는 다 끝났으니까 문제는 이 회장님이 과연 굳이 이렇게 담벼락을 설치를 했었어야 됐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사의 핵심인데 보게 되면은 회장님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와 분쟁이 있었던 땅을 지자체에 이미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본인 소유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부부 집하고 붙어 있는 부분에 아주 조그만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단이 여전히 회장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단에다 담벼락을 만든 거예요. 내가 도로 부분은 기부 체납을 했지만 요 아주 조그만 폭 한 30cm 되는 폭 정도 되는 화단, 요 화단은 여전히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벼락을 설치를 한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 안전하고는 그다지 별로 상관이 없는 지금 시설물이고 그리고
딱히 이게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가는 시설물이죠. 다만 부부의 집을 확실히 막고 있다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굳이 필요치 않은 담벼락을 세움으로써 앞으로 부부는 계속 이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땅 분쟁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 땅은 도로가 돼버렸고 뭐 부부가 이쪽으로 지나다닌다고 해서 회장님한테 크게 누를 끼치는 점은 이제 더 이상은 없거든요. 도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부는 이쪽 문과 창문을 영원히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걸 허물기 전에는. 그렇다면은 부부가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회장님이 그로 인해 얻는 어떤 회장님의 이익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회장님은 뭐 이 담벼락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얻는 이익이 없어요, 사실. 어차피 도로인데. 뭐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부는 굉장히 앞으로 계속 이 집에 살아가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담벼락을 세웠어야 됐을까? 물론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권리가 이 부부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행위가 정당한가? 이렇게까지 내 권익으로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는 그 부분에 좀 기사의 요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누가 누구를 뭐 폭행을 했거나 이런 형사적인 사안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취재가 쉬운데 요건 사실 민사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권익을 두고 다투는 민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거나 저희 사내 또 자문 변호사분들 이제 여러 군데 변호사하고 법조인들한테 이제 좀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이쪽 건설사 쪽에서 저희한테 주장했던 내용 중에 그 반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판결문에 써 있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위토지 통행권이 뭐냐?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 주변이 다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남의 땅이지만 내가 내 통로로 쓸 수가 있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그런 법이고 민사상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회장님 땅을 밟지 않아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굳이 회장님 땅으로 통행을 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부에게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땅으로 통행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부에게 우리 땅 쪽으로 나 있는 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막았다. 어차피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 땅으로 또 통행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막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반론을 제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법조인들의 분석에 따르면 좀 너무 과잉 해석을 했다라고 뭐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 뭐 여기 간단하게 칼럼도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쓴 칼럼인데 뭐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남의 권익을 너무 지나치게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다라는 판결과 그로 인해서 그 집의 문을 막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등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너무 과잉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너무 본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 부부의 좀 개인사가 좀 담겨 있는 스토리인데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쪽 큰 길가 쪽에 그러니까는 그 회장님하고 분쟁이 있는 땅의 정반대 쪽에 보시면 좀 꽤 큰 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철창으로 문이 좀 막혀 있죠. 이 사진은 안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비닐로 모두 봉쇄를 해놨습니다. 이 문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부가 아까 남편이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고 이제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가 굉장히 불편하신, 움직임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는 장애를 얻기 직전까지 자영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쌀가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쌀가게를 할 때 멀쩡했던 벽을 이제 이만하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고 가게의 공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2년 만에 망합니다. 망하면서 이 문을 봉쇄를 하고 가게로 쌀가게로 쓰던 공간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과 엄마가 같이 자는 안방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안방의 벽이어야 될 부분이 지금 그 가게를 했던 당시에 그 이력 때문에 문으로 변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는 이 부분은 통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문을 쓰게 되면은 안방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고, 특히 중학생 어린 아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바깥쪽에다가는 쇠창살을 전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릴 수가 없게 해놨고, 안쪽에다가는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비닐하고 합판 같은 걸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원래 쓰던 현관문이 막혔을 때에도 그 문을 터서 쓰지를 않고 굳이 화장실에다가 문을 뚫는 또 추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던 이유도 그쪽 원래 그 지금 사진상 보이는 문은 더 이상 쓰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건설사 쪽에서는 그쪽 문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이쪽 문을 쓰느냐, 그리고 이쪽 문이 막혔을 때도 왜 굳이 새로 문을 뚫는 쇼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건 쇼다, 우리 욕먹게 하려는 쇼다, 그냥 그쪽 문 써도 되는데 왜 우리 문을 새로 뚫는 쇼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욕을 먹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댓글에서 많이 이제 건설사 측에서 많이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문을 어느 문을 쓰느냐는 사실 부부의 자유죠. 뭐 그것까지 건설사에서 이 문을 써라라고 지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문이 그쪽에 하나 더 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일까? 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담벼락으로 인해서 막힌 게 문뿐이 아니에요. 문 옆에 보면은 베란다로 쓰이던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이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그냥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담벼락이 그대로 그냥 창문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내 집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소송을 걸면은 손해배상을 받는, 그 정도로 이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사회인데,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는 이걸 무슨 매트릭스 1에 나왔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 거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창문이 완전히 꽉 막혀 있죠. 창문뿐이 아닙니다. 이 집 옆에 집보다 좀 층이 낮은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벼락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더 이상 문을 열 수도 없고 안에 물건이 아직 들어있는 상태인데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문이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그리고 창문이 고장났을 때도 외부에서 창문을 수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담벼락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문이 아니더라도, 문이 뭐 저쪽에 하나 더 뚫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부부가 받는 피해는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 문을 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에선 약간 벗어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박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잠깐 사진 보고 갈까요? 이거 중국의 알박기로 상당히 유명했던 이 사진인데, 보시면은 요 집 한 채만 삐죽 남아있고 주변은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알박기죠. 그러니까 내 주변 땅이 다 개발이 되는데 그 중간에 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보상금을 주기 전에는 내가 이걸 못 뺀다, 버티는 거. 사실 이게 알박기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알박기는 이제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 땅이 다 대규모 개발이 될 때,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저쪽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그걸 더 높이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알박기인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빌라 117세대짜리 빌라가 건설이 되긴 했지만 이 일대가 개발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부의 땅이 구로구 궁동 일대 전체 무슨 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건설사 회장님 측에서 부부한테 니네 집을 팔아라, 당신들 집을 팔아라라고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쪽에서 건설사 측에서 이 집을 살 의향이 있어야 뭐 보상금을 더 달라고 버티든 말든 하지, 건설사 측에서는 이 집을 사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박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건설사 측에서 그 부부와 자꾸 분쟁을 겪는 그 인접되어 있는, 지금 현재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그 땅을 니네가 사가라라고 제안을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구청 측에서 이쪽에 하도 분쟁이 심하니까 구청 직원이 나와서 부부한테 그냥
저쪽 건설사로 집을 파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집을 파는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사 측에서 우리가 당신의 집을 이만큼을 주고 살게요.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부 집 일대가 개발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건설사 회장이 자기 땅에 빌라를 지었다는 거죠. 이 일대 도시개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는 사실은 알박기는 틀린 말이고, 뭐, 일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알박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아닌 것으로, 확실히 아닌 것으로, 뭐, 이미 판명이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사 측에서도 알박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 자체를 상당히 높여서 건설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포털 서비스의 지도 앱에 보면 나오는 이제 공사를 시작했을 당시 사진이 마침 남아 있는데, 보시다시피 원래 그냥 나대지였던 부분에 지금 흙을 상당히 높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를 지을 때 상당히 좀 높여서 지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서울시의원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뭐 언론 나가기 전에 좀 나름 이 부분은 이제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도로를 굳이 이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일단 좀 상당히 좀 높이 지으면서 도로만으로도 문의 일부를 가리게끔 이제 도로 자체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벼락이 없어진다고 해도 부부는 그 문을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높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창문 같은 경우는 다시 트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창문은 담벼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벼락만 철거가 된다면 적어도 창문 정도는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고, 창고도 적어도 창고 문 정도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도로를 다 허물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담벼락만 없어도 부부는 이제 물론 부부는 그 도로 자체를 좀 낮게 해서 그 기존의 현관문을 계속 쓸 수 있게끔, 이게 사실은 이제 부부가 원했던 거고, 담벼락을 철거한다고 해도 어떤 그런 감정의 골은 제가 봤을 때 메꿔지기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창문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침 그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부가 처음에 이 집을 샀을 때 정화조가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화조가 지금 분쟁이 있는 이 회장님 땅 밑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남의 땅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하라라는 판결이 났을 때 정화조도 철거를 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서 혹시 항소 재판에서는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철거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항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미뤄달라, 집행을 보류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점유율에서 뜨고 있는 땅을 2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판결을 받고 2심이 시작되기 전에 회장님 측이 그냥 보도블록을 깔아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는데, 이 보도블록 밑에 지금 정화조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부부는 2심 판결에서도 지면은 꼼짝없이 이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면서 이 부부가 정화조를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막혀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화조를 철거하려면 좀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 쪽에서 약간 법을 어긴 거예요. 판결의 명령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쨌든 2심에서도 졌어요. 져서 정화조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블록으로 이미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정화조를 철거를 하려면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비용을 부부보고 부담을 해라, 이제 회장님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도블록 뜯어내서 정화조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라, 그거 전부 다 부부의 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부는 분명히 2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집행을 정지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땅 파서 철거했어도 되는 거를 지금 보도블록 값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느냐. 회장님 쪽에서 법을 어긴 건데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민사소송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정화조 철거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 정화조 문제는 기사가 나간 후에도 댓글로 좀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게 이 부부가 판결이 땅을 인도를 하라고 판결이 난 후에 일부러 정화조를 파묻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다시 밝히자면 처음 집을 샀을 때부터 정화조가 거기 있었는데 이걸 철거도 하기 전에 회장님이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굉장히 커진 상황. 그래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도 재판에서 가려지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부부에게 다행인 소식은 뉴스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에 대한변협에서 무료 변론을 나서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부의 집 앞에 이런 식으로 담벼락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나친 권리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 건설사 측의 지나친 권리의 주장이고 부부는 지나친 권리 침해다 해서 현재 무료 변론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존치를 시킬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는 조만간 법정에서 결정이 나게 됐고요. 뭐 저는 사실 취재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부부가 겪는 불편이 굉장히 컸어요. 현관문이 막 뭐 새로 문을 뚫었다고는 하지만 그 새로 뚫린 문은 화장실에다가 현관문을 좀 뚫어놓은 좀 약간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화장실이에요. 변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이 볼일을 보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다 볼 때까지 좀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 돼 있어서 그 자체가 상당히 그냥 쇼킹했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는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과연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권리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내 권익을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의 권리로 상대방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힘의 불균형을 봤습니다.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회장님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뜻은 없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양측의 그 부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특히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딸이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저희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는데 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함에 있어서 큰 부담감이 없어요.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반면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은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하루 종일 방에서만 누워서 지내는 상태고 아들은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상당히 어린 나이고 이제 부인이 하루 일주일 중에 화요일 하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소송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이 담벼락을 이렇게 설치한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사소송을 가서 이거를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부부가 회장님이 새로 짓는 빌라 앞에다 담벼락을 지었다라고 했을 경우 회장님은 뭐 언제나 뭐 어려움 없이 소송을 걸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반면 이 부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어도 전혀 법정을 한번 가볼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취재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취재가 나가고 나서 이런 펜스가 다시 또 담벼락 앞에 펜스가 설치가 되고 이런 걸로 봐서 쉽게 끝날 분쟁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